왕평은 익주 파서군 탕거연 출신으로 어렸을 때는 외가인 하씨 가문에서 자랐기에 하평이라 불렸으나 나중에 자라서는 본래 성씨인 왕씨를 회복하여 왕평이라 불렸다 합니다. 건안 20년 왕평은 부호와 박호를 따라 낙양에 이르러 가교위에 임명된 뒤 조조를 따라 한중 정벌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호와 박호는 오두미교의 교주이자 한중에 자리를 잡고 있던 장로 휘하에 있던 인물들로, 이들은 장로가 조조에게 항복하자 마찬가지로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호는 이민족들의 왕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부호와 함께 파군의 이민족들을 데리고 조조에게 귀순했다고 하는데, 아마 왕평도 이때 조조의 휘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부호는 파서태수, 박호는 하동태수에 임명되었고 연루에 봉해졌지만 유비 휘하에 있는 황건의 활약으로 모두 격파당한 이후에는 기록에 등장하지 않기에 아마 유비 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게다가 한중 정벌전은 정황상 유비 측이 유리한 전투였기 때문에 왕평은 전투 중에 유비에게 항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비는 왕평의 능력을 높이 샀는지 아니면 그가 항복하면서 유비군에게 이득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비는 왕평이 항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문장, 비장군의 직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왕평이 소왕 때문에 항복하게 되는 것은 삼국지연의의 내용으로 픽션입니다. 건흥 6년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왕평은 마석의 참군이 되어 군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 마석은 제갈량의 명을 받아 위나라의 지원군을 막기 위해 가정에 주둔합니다. 그러나 마석은 병사들의 식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산으로 올라가 진영을 갖췄다고 하며, 위서 장합전의 기록에 따르면 마석은 성을 점거하지 않고 남산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왕평은 군이 주둔한 곳이 병사들이 이동하기에도 번잡하여 적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마석에게 지속적으로 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간언했으나, 마석은 이를 듣지 않았고 마침내 위나라의 지원군을 이끌고 온 장합이 마석군의 식수를 끊고 포위 공격을 감행하자 마석의 군대는 그대로 개박살이 납니다. 이로 인해 마석을 포함한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은 산산이 흩어졌으나 오직 왕평이 지휘하는 1000명의 병사들만은 북을 울리며 제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장합은 그곳에 복병이 있을 거라 의심하여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고, 왕평은 그 틈을 타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두 규합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북벌이 실패로 돌아간 뒤 제갈량은 마석 등에게 죄를 물어 죽였고, 마석 휘하의 다른 장수들에게는 지휘권을 박탈하는 처벌을 하였으나 오직 왕평의 공적만은 극히 뛰어났으므로 그를 참군에 임명하여 오부를 통솔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포구장군으로 승진시켰고 정우에 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1차 북벌에 참전했던 제갈량, 조운 등도 전투 후에 모두 강등되었으나 왕평만이 고속 승진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왕평이 흩어진 총나라 군대를 수습하지 않았더라면 마석이 이끌었던 병사들은 위나라 군대의 공격에 그대로 전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갈량 입장에서 왕평은 피와 같은 병사들을 큰 손실 없이 데리고 온 은인이었습니다. 건흥 9년 제갈량의 4차 북벌 때 왕평도 참전했는데, 제갈량은 기산을 포위하며 왕평에게는 따로 군을 주어 남쪽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마이는 자신이 직접 제갈량을 공격하고 장합에게는 왕평을 공격하게 했으나, 왕평은 마석과 달리 깨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그 장합도 왕평의 수비를 깨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앞서 가정 전투에서도 그랬지만 장합은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명장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왕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흥 12년 제갈량 사후, 양이가 제갈량이 미리 내린 명에 따라 정군을 철수시키려 하자 평소 양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원이 이를 거부하게 되어 총나라 군대의 태각길은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위원은 호야도 남쪽 입구를 점거한 다음 후퇴하는 양이의 군대를 공격하려 했기에 양이는 왕평을 보내 위원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왕평은 군을 이끌고 가서 위원의 군대와 대치한 다음 공이 주고 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내 놈들이 감히 이따위로 행동하느냐
라고 외치며 위원의 병사들을 꾸짖었고, 이에 위원의 병사들은 위원에게 잘못이 있음을 알고 위원의 명을 따르지 않고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위원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양의의 명을 받은 마대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아마 왕평에 활약이 없었더라면 총나라 군대는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평은 계속 승진하여 안안장군에 임명되었고 거기장군 오일을 보좌하며 한중태수도 겸임했다고 합니다. 건흥 15년 오일이 사망하였기에 왕평은 오일을 대신하여 한중지역 사령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연희 원년 대장군 장환이 익주 한중군 면양연에 주둔하게 되었기에 왕평은 전호군이 되었고 장환의 대장군부의 일을 맡아 처리했다고 합니다. 연희 6년 장환이 부연으로 돌아가게 되자 왕평은 정감군 진북대장군에 임명되어 한중 지역을 통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희 7년 위나라 대장군 조상이 복위 10만여 명을 이끌고 한중 지역을 향해 침공에 들어왔고 벌써 그 선봉대가 낙곡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중을 지키는 총나라의 병사들은 3만 명이 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장수들은 크게 놀랐고, 어떤 장수는 왕평에게 지금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을 막아야 하니 마땅히 한성과 낙성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이고, 도적들과 마주친다면 그들이 깊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연에 있는 주력군이 온다면 양평관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을 지키며 지원군을 기다리면 위나라 군대는 스스로 퇴각할 거라 했다 합니다. 하지만 왕평은 반론을 제기하며 그렇지 않소. 한중에서 부연까지의 거리는 거의 1천리요. 그러니 만약 도적들이 양평관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곧 화를 불러오는 것이요. 우리는 의당 유호군과 두창군을 먼저 보내어 흥세산을 점거하게 하고 나는 뒤에서 막을 터이니, 만약 적군이 군을 나누어 황금곡으로 향한다면 내가 직접 1,000명을 이끌고 내려가 그들과 맞서 싸우겠소. 그러면 그 사이에 부연의 군대가 도착할 것이니 이것이 계책의 으뜸이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장수들은 왕평의 계책에 의문을 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직 호군 유민만이 적의 침입을 허락한다면 한중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왕평의 의견에 찬성했기에 그들은 곧바로 계획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평은 유민과 함께 흥세 지역을 점령하고 수많은 깃발을 꽂아 100여리까지 이어지게 해 병사가 많아 보이도록 위장을 한 뒤 지형의 이점을 이용해 조상의 군대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왕평의 예상대로 비이가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하자 위나라 군대는 퇴각했다고 하며, 이처럼 왕평은 총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눈부신 전공을 세우며 총나라를 지켜내는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희 11년 왕평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왕평은 군대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손으로 글씨를 쓰지 못하였고, 아는 글자가 10자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적게 하여 글을 지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의 글은 뜻과 도리가 모두 맞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람을 시켜 사기와 한서의 수많은 봉기와 열전을 읽게 하고 이를 들었는데 회의를 모두 알았고 종종 논하여 말할 때는 그 여지를 잃지 않았다고 하니, 왕평은 교육이 늦어 글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머리 자체는 똑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평은 항상 법도를 지키며 행동했고 말할 때는 농담도 하지 않았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르게 앉아 하루를 보냈기에 그의 모습은 무장이라기보다는 선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평은 성격이 직설적이어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왕평이 자신을 깔본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왕평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구부라는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노그럽고 덕이 있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공명과 자기가 왕평의 복음 같다고 하지만 그는 아쉽게도 기록이 전무하여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장익과 요화가 아울러 대장군이 되니 당시 사람들은 전에는 왕평과 구부가 있더니 후에는 장익과 요화가 있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왕평은 이민족의 왕인 박호를 따라 조조에게 투항했고
제갈량이 그를 오부라는 이민족 부대를 통솔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민족 출신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왕평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